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엿새간의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잘 보내셨습니까? 개천절인 오늘 시민들은 도심 수목원 등을 찾아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또 전시회와 아쿠아리움에도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풍경 김세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못가의 나무들이 서서히 울긋불긋 물들어가는 가운데 데크길을 따라 나들이 온 인파들은 천천히 산책을 즐깁니다. 철을 잊은 장미가 오히려 더 고고한 자태를 뽐내자 한 장의 사진으로 담기 바쁩니다. 천변이 온통 샛노랗게 물들었습니다. 가을의 전령 코스모스가 이번엔 노란색 꽃밭으로 등장해 오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아 너도 나도 포즈를 취하며 멋진 추억의 앨범을 만듭니다. 네, 이렇게 꽃 예쁜 데 있어서 누가 꽃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데이트하고 힐링하면서 잘 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루 남았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모처럼의 긴 연휴로 여유로운 마음은 전시회장으로 향합니다. 한 폭의 그림이 주는 의미를 감상하며 삶의 쉼표를 누립니다. 부모나 아이 모두 동심으로 돌아가 신기한 마술쇼에 함성과 박수를 보냅니다. 온갖 종류의 물고기를 둘러보고 직접 먹이도 주다 보니 미소가 절로 나오며 행복감이 밀려옵니다. 아이들이랑 같이 하루 보낼 겸 해서 가까운 데로 나왔는데 나오길 잘한 것 같고요. 오늘 하루를 끝으로 이제 내일 열심히 또 다시 일을 해야죠. 긴 연휴의 마지막 날, 시민들은 저마다 차분하게 휴식을 취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 충청권 주요 고속도로는 원활한 차량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대전 요금소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2시간 10분,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1시간 30분으로 평소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천안 부근과 신탄진 휴게소에서 신탄진까지 일부 구간은 막바지 귀경 행렬과 나들이 객들로 정체와 서행이 빚어졌습니다. 도로공사는 엿새간의 긴 연휴로 귀경 차량들이 분산되면서 늦은 밤까지도 차량 흐름이 대체로 원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에서 미리국을 시도한 중국인 22명이 군과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3분쯤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에서 불법 선박을 타고 넘어온 중국 국적 40대 안팎의 미리국자 22명은 보령 대천항 인근 해양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헤엄을 쳐 육상으로 올라온 뒤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이를 열 영상 장비로 관측한 육군 32사단이 보령 해경과 검거에 나서 21명은 대천항 인근에서 체포했고 택시를 타고 달아난 나머지 1명은 오늘 오전 8시 47분쯤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의 한 주택에서 검거했습니다. 해경과 군 당국은 대공 혐의점을 포함해 미리국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중국으로 달아난 불법 선박은 중국 수사당국에 검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과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고향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획보도 나의 고향은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카이스트에서 항공우주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유학생 하루나 씨의 고향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지리아에서 온 하루나라고 하고요. 현재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에서 석사 과정을 이제 재학 중입니다. 광학 시스템 설계하는 그런 연구를 요즘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인공위성 제어 시스템, 하드웨어 설계,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기본적인 시스템 설계한 다음에 이제 실험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사 과정까지 받은 다음에 이제 많은 거를 배워서 나중에 항공우주 대학 같은 거를 고향에서 설립하고 싶다는 꿈이 있어가지고
일단 제가 여기 대전 올라오기 전에 전라남도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가장 오래 살았기도 하고 대부분 한국에 대한 문화나 지식들이 다 거기서 배웠기 때문에 가끔씩 여행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약간 고향이 돌아왔다 그런 느낌이 한 번쯤은 들기는 해요. 요베라는 도시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태어났다가 한 10살에서 11살쯤에 플레투라는 도시로 이사하고 학교는 남쪽에 있는 라고스에서 다녔습니다. 플라투는 일단 나이지리아에서 가장 시원한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고스 같은 경우에는 나이지리아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저번에 나이지리아 갔을 때 이제 엄마를 못 봐가지고 무조건 플라투로 바로 갈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있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안 본 지 거의 10년 정도 됐던 것 같아서 그 친구들도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엄청 큽니다. 송편 발음이 좀 어려워가지고 송편. 나이지리아 간다면 가족들과 이제 꽃감이랑 손평 한번 사가지고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맨날 저를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엄마 아빠한테 한번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11살 때부터 한국 올 때까지 저의 모든 학교나 그런 거를 책임을 졌던 우리 첫 번째 형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태안군 소원면 모항항 선착장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하며 30대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해경은 차가 바다로 돌진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시 반쯤 아산시 방축동의 한 아파트 20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50대 남성 A씨가 숨지고 입주민 수십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집안에서 불을 지르려고 했다는 친척들의 신고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5개 정부 부처 소속 국가공무원 50명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사처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공무원 징계령에 의해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15개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에서 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법무부와 외교부, 행정안전부에서도 다른 부처에 비해 징계 건수가 많았습니다. 대전시는 내년 시와 산하기관의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임금 시급을 11,21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시급 1,800원보다 410원, 3.8% 인상된 것으로 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보다 1,350원, 13.7% 늘어난 금액입니다. 대전시와 산하기관의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34만 2,890원에 해당하며 적용 대상은 시 출자, 출연 기간 등입니다.